네, 오늘은 중광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상주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서울 구룡사 회주이신 정우 스님 모시고 중광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안녕하세요. 예. 스님, 그 중광 스님의 장례시 굉장히 스님으로서는 가슴이 좀 울컥했던 그런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장례식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재현이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일반 사람들은 장례식이라고 그러는데 예. 스님들은 다비식이라고 예, 해요. 맞습니다. 다비식. 이제 모두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스님께서는 제주도에서 출생하셨고 60년대에 초에 통도사 오셔서 출가를 하셨고 또 좋은 도반들과 인고의 그런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고 많은 분들이 스님 작품 세계를 말씀할 때 동양의 피카소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에도 중광 스님이 나의 30대 자화상이라고 예. 30년도 훨씬 넘은 그때 나에게 주셨던 작품도 걸려 있는데 스님의 작품은 꽃에 비유한다면 매화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30년, 40년을 한 공간에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방에다가 그 작품을 걸어놓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중광 스님 작품을 긴 시간 그렇게 모셔놓고 함께 하는 것은 그만큼 스님 작품 세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 스님께서 이제 그 동대문에 있는 감로암에 한동안 사시다가 거기에 계시던 스님이 열반하시니까 스님이 그걸 본래 설악산 신흥사 말사였는데 돌려드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구룡사 오셔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전시도 하시고 또 많은 여행도 하시고 작품도 많이 하셨고 또 나에게 많은 양의 작품을 이렇게 물려주고 가시기도 했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그 도청면에 그 벙어리 절간 거기 가서 또 계시다가 또 설악산 백담사에 무산 오연 조실스님하고 또 친한 도반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다가 다시 이제 오셔서 계시다 이제 병원에 한동안 계셨고 아산병원에서 만년을 계셨는데 그건 아마 왜 스님이 그렇게 병고에 힘들어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 나름대로는 스님이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이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너무 혹사하셨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열반하셔서 출가 본사인 통도사 다비장에서 스님의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 열반하셨을 때는 내가 이제 상자 노릇도 했고 상주 또 그 다비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서 호상 노릇도 했고 그래서 스님 떠나시는데 건박하게 그 편안하게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라고 염원하고
또 구룡사에서 49제도 모셔드리고 예. 그랬습니다. 사실 스님하고 이제 중광 스님, 사실 통도사 이렇게 문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976년 그 당시에 이제 통도사 성북박물관 관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도사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시고, 또 스님은 뭐 통도사 이제 주지까지 다 하셨고요. 그래서 통도사 문중이신데요. 그 중광 스님하고는 언제 이렇게 통도사에서 인연이 맺어지신 것 같으신데요. 그 인연 소개를 좀 부탁 좀 그러니까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예. 뭐 그냥 중광 스님은 중광 스님의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고 76년도에 그 초우 스님께서 주지하실 때 예. 총무원장도 하셨던 예. 초우 스님께서 주지하실 때 박물관장을 하셨는데 그때 나도 통도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님을 접할 수 있었고, 또 스님이 그 참 젊은 시절에 공부하던 그런 그 이야기들은 예. 많이 회자되기도 해요. 예. 감나움에 계시던 스님이 돌아가셔서 여기 구룡사에서 49제 해드릴 예. 때 예. 많은 스님들이 오셨어요. 이제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능해 스님, 예. 또 뭐 봉주 스님, 예. 무비 스님은 법무사 계시지. 예. 무비 스님, 그다음에 또 정대 스님, 총무원장 하셨죠. 예, 그렇죠. 이런 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 전 총무원장이신 정대 스님이 여주 신력사 예. 주지하실 때 예. 중광 스님은 한 방에, 이런 방에 지필묵을 한 트럭 싣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결제를 하시고, 아. 무비 스님은 한 방에 들어가셔서 이 문문가처럼 들어가셔가지고 화엄경 경전을 판독하시고, 능해 스님은 또 한 방에 들어가셔서 무문관 참선 수행 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방에는 세면장이 있었는데 중광 스님 방은 컸는데 예. 저 세면장 화장실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 근데 해제 날 문을 박차고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 이런 작은 공간으로 음식을 넣어드리고 예. 하기는 했지만, 그랬는데 3개월을 그 공간에 계셨으니까 뭔 일이 있었을까는 다 상상되잖아요. 그런데 문을 박차고 나오셨을 때 그 방 안에는 다른 냄새는 없고 예. 묵향만 가득했다. 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그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이 흘리시는 그런 모습은 훗날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그런 수행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을 그때도 가졌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해 그 3개월을 바깥 출입 없이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했는데 문 열고 나왔을 때에 그 방 안에는 묵향, 그리고 그 많은 화선지에 그림은 다 그려가지고 먹물투성인데 한 점도 들고 나오지 않는. 난 그런 말을 듣고 눈물바람 흘리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랬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멍멍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몸을 대단히 혹사하셨구나. 예. 근데 중광 스님은
내가 여기 몇 년 모시고 살면서 예. 지켜본 결론은 한 번도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 누가 누구를 흉보면 예. 그 사람도 이런 장점이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같이 막 덩달아서 남을 흉보거나 그런 걸 보지 못했어. 그런 부분이 중강 스님의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철저하신 분이었다. 사실 우리가 중강 스님 딱 이미지 생각하면 우리 제일 먼저 이제 걸레라는 이미지, 뭐 이런 뭐 너덜해진 옷, 뭐 이런 기행적인 면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되고 이미지화되어 있었는데, 오늘 또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중강 스님이 수행적인 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수행도 굉장히 깊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오늘 새롭게 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이 예. 4대 육신이 삼도 오욕으로 늘 얽매이고 집착하고 구속되고 이제 이래 가지고 부자유스러운데 그것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을 혹사했다고 하는 것은 느껴지는데 예. 그것은 내면의 세계인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걸레라고 하면 예. 사람들은 더러움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더러움을 훔칠 수 있는 것이 걸레지 행주가 아니다. 비단으로는 행주는 할지 몰라도 머플러는 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걸레는 할 수가 없다. 무명천. 예. 남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무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명주실 가지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우리가 저 걸레도 만들고 행주도 만들어서 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불교계에서 우리가 너무 몰라도 몰랐던, 또 불교계에서 이제 흔히 말한 이제 채탈 도첩을 당하셨던 이야기만 회자될 뿐, 그러니까 중강 스님의 이런 수행적인 면들, 불교계에서 버렸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신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스님 얘기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받들고 수행을 통해서 또 예술화 하는데 또 매진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어느 행정부처에 속해 있느냐 하면 문체부에 예. 속해 있거든. 근데 문체부에는 종교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예술, 체육 예. 이렇게 다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문화 속에 종교도 예술도 함께 공유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나는 탤런트나 영화 배우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옳은 건 아니요. 연극 배우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강 스님 생전에도 우리 저 신시 컴퍼니에 우리 극단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지켜보셨고 작품도 가서 보시기도 하고 예. 그 배우들하고 만남도 여기 스님 계실 때는 그 예술인들 연예인들이 참 많이 오셨어. 차범석 선생님이라든지 스님, 그 중강 스님이
그야말로 이제 말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편찮으실 때 이제 스님께서가 이제 시봉 아닌 시봉을 좀 하신 것 같으신데요. 근데 스님이 마지막 가실 때 묘비명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신곡을 좀 울렸다고 해야 될까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갔네. 예, 이제 그게 마지막 작품 전시할 때, 예, 저기 저 종로에서 전시할 때 작품이 굉장히 많이 출품됐었는데, 예, 그때 그 도록 제목이 예. 괜히 왔다 간다. 예. 그런 제목이었어. 그러니까 스님다우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왔던 것을 후회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게 한번 메시지 던지는 거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생각들. 예. 스님 마지막 이렇게 그 병고에 계실 때 사람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 옆에서 이렇게 보셨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셨던 중광 스님의 모습은 좀 어떠셨는지요? 근데 이제 출가자뿐만 아니라 불교인의 진정한 모습은 생사 해탈관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세상에 왔으면 예. 살면서 늙고 병들고 떠나고 다시 온다는 인과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불자들의 모습인데 중광 스님한테서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이미 젊은 시절에 뭐 해골바가지도 저 설악산에서 어디서 거기에 굉장히 6.25 전투 때 심했던 곳이어서 예. 거기는 땅에 묻힌 그런 유골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냥 바위에 굴러다니는 유골도 있었다고. 그걸 한때는 가지고 다녔다고도 해요. 아. 지금도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조장을 하고 나서 예. 그 유골에서 뭐 그 피리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게 꼭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스님은 생사 초탈했다. 그리고 스님이 한때는 담배를 하루에 몇 각씩도 피셨어요. 예. 그런데 담배를 그렇게 핀 사람이 담배를 한수 일순간에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스님은 내가 볼 적에 한 번도 하루에 몇 갑을 담배를 피웠어도 담배를 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시면 아예 예. 그 그릇을 하나 갖다 놓았는데 예. 일단은 물었다가 놓으면 다시 그거 집지 않아. 또 새거 또 물으셔. 예? 또 그러니까 한두 모금 물고 있다가 예. 뭐 이 얘기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내려놓으면 그 담배를 일반 사람들은 그거 놓았다 들었다 하는 게 일반론적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뭐 왔다 가시면 막 방 안에 진동하니까 물을 아예 좀 떠놨어. 예. 왜냐면 내려놓으면 다시 안 집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일체 또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술을 드시나 음주한 적이 없고 담배를 피우나 담배 피운 적이 없는 그 모습. 그리고 한 번도 일반 사람들이 담배 피운 것처럼 흡입해가지고 들어 마시는 걸 못 봤어. 그냥 입에 물었다가 할 뿐이야. 그런 것을 눈여겨보면 예. 스님은 참 대단하신 그런 행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 작품도 이렇게 예. 중광 스님 작품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진달래나 철쭉이나 이런 꽃이 나쁘다는 건 아니요. 예. 그러나 이제 내 얘기는 봄에 핀 그 진달래나 철쭉 같은 꽃은 스스로 꽃잎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순간에 뭐 그 봄에 그 날씨가 추워지면 그냥 붙들고 있거나 이제 이런 풍상인데
매화꽃은 아무리 추워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예. 봉오리가 맺어 있는 한 매화꽃은 반드시 피어요. 다만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이제 통도사 살 적에 도량에 매화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예. 일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 매화나무 그냥 키우는 사람, 벚꽃 잘라주는 사람, 감나무 옮겨 심는 사람은 네. 바보다. 감나무는 옮겨 심으면 안 되고 매화꽃은 매화꽃은 반드시 잘라줘야 웅치가 있고 예. 벚꽃은 잘라주면 또 썩어.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은 바보다 그런 속담이 있던데 이제 통도사 살 적에 이제 겨울에 그 가지치기도 해주고 하다 보면 매화나무도 손질을 하게 되면 그 자르다 보면 떨어진 그 가지를 예. 방에다가 이제 수반에다가 꼽아놔 본 적도 있는데 그 겨울에 협곡의 겨울은 추운데 그때 잘랐던 것을 그 우물 살포시 틔우고 있을 뿐이었는데도 방 안에서 꽃을 피우고 꽃 피웠다가 문풍지 바람에도 때가 되면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매화꽃의 모습인데 그래서 뭐 사군자에서도 매화를 그렇게 그 화가들이 그렸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중광 스님은 언제 봐도 좋을 때 보나 싫을 때 보나 짜증날 때 보나 속상할 때 보나 한결같이 위로가 되는 작품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중광 스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도 한 20여 년 이렇게 좀 세월이 좀 흘렀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행적인 모습으로만 우리한테 이미지 각인화되어 있던 스님, 이제 좀 평가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언제 중광 스님 평가가 잘 못됐었나? 난 그렇게 생각하네. 예,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스님에 대한 발자취를 좀 더 이런 좀 다시 되새겨보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불교계에서도 물론 또 예술계에서조차도 이제 중광 스님 미술관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새롭게 이야기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요. 스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아니 예. 나는 내가 중광 스님을 잘못된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여기서 모시고 살았겠나 몇 년씩. 또 아팠을 때 병원 뒷바라지 해드렸겠나. 또 돌아가셨을 적에 다비식 내가 해드렸겠어요. 나는 중광 스님을 굉장한 선지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원효대사 같은 분도 파괴성이야. 예. 근데 왜 우리는 원효를 불교 전래된 우리 삼국 시대의 불교 전래된 이후로 가장 큰 스님 도인으로 추앙할까? 도에는 그런 것에 때묻지 않은 것 아닐까? 예.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핀다고 그러는데 진흙을 더러움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절대로 더러운 곳에서는 연꽃이 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나는 중광 스님은 도인으로 생각하지. 그리고 저 설악산에 오연 스님 같으신 그런 스님께서 중광 스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겠어요?
그 백담사에 또 몇 년 계셨잖아요. 예. 그 건강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 할 때도 같이 말동무 하면서 같이 계시고 한 것이 그게 그냥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님 이제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제주도의 고향이신 예, 중광 스님의 고향이신 제주도에 이제 그 미술관을 건립을 위한 이제 준비가 지금 한창인데요. 이 미술관에 어떤 게 좀 들어가고 또 어떻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옥수보살님이 지금 만년에 모시고 있었으니까 유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전시에 나왔고 또 상당히 많은 그 양이 일본에 체제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고향으로 왔다는 말씀은 들었고 예.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광 스님의 그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면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중광 스님의 행적을 좀 더 보완해서 예.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기 삼성 출판사 그 예, 김종규 이사장님. 예. 그 제주도도 갔다 오셨다고 나한테 예. 얼마 전에도 연락 오셨던데 나도 고향도 가봤어. 그저 뭐야 저 몽고 병들이 와가지고 훈련하던 그 지역 거기가 스님 고향인데 이제 제주도하고 서귀포하고 중간도 아니지 뭐 어떻게 보면 제주 쪽으로 가깝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스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후세에 이제 중광 스님 어떤 분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후대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니 억지로 뭐 조작해가지고 뭘 거지할 게 아니고 그냥 중광 스님이 살아온 그 행적을 예. 그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안경 끼고 색깔론을 필 것이 아니고 그냥 중광 스님은 중광 스님이었고 중광 스님이 살아온 행적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 몸을 좀 힘들게는 했지만은 예. 또 그 작품 세계를 보면은 그 여백의 그 공간들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작품이라는 게 작가가 그렸다 해서 작가 거 아니야? 작품이 세상에 나오면 보는 작가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중광 스님의 그 작품을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고. 예. 오늘 너무 중광 스님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이. 별 말씀. 저는 오늘 예 스님 중광 스님이 그 3개월 동안 문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또 스님한테는 또 처음 본 것 여주 같습니다. 실력사에서 지금도 예. 살아계신 분이 저 법문사의 무비 스님이셔. 예. 무비 스님 어저께도 내 전화 통화했는데. 예. 그러면 뭐 무비 스님께서도 중광 스님하고 인연이 그럼. 그러시군요. 그럼 무비 스님 같으신 분은 오대산에서 77년도에 함께 탄화 스님 모시고 예. 그 공부도 했던 스님이시기도 하고 굉장한 어른이셔. 그런 분에게 중광 스님 물어보면 또 진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런 수행적인 면을 예. 그렇죠. 같이 정진하고 예. 수행했던 그러니까요. 분들이니까. 예. 나는 어디서 이렇게 그 뭐 선방에 같이 앉아서 정진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 다만 76년도에 처음 그 소위물 통도사에서 볼 때 스님을 모셨던 것.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요 37년을 구룡사에서 있으면서 물론 통도사에 가서 한 5년 머무르기도 했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뭐 내가 통도사 나와 있었다 해서 통도사 떠나본 적 없고 구룡사 나와 있었다고 그래서 구룡사 떠나본 적 없듯이 어디에 있어도 중광 스님은 스님이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